진로 탐색과 준비로서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교 교육과정을 진로 탐색이나 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고교학점제가 진로 준비와 탐색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뒤에서 상술하고 후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교육은 진로 탐색 과정과 진로 준비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미래의 직업이나 활동 영역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진로 준비는 일정하게 진로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 이후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로 탐색의 경우 구체적인 직업 탐색과 대학에서의 전공 탐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직업 탐색이 필요하다면 동아리나 창의적 체험학습 또는 진로 시간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학에서의 전공 적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군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교과를 고루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인문사회, 어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체육 등 어떤 영역의 적성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 영역을 고루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좀 더 세분화된 적성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문사회 영역의 적성이 맞다고 판단된 경우 문학, 역사, 지리, 법, 경제, 정치, 문화, 윤리, 철학 등을 고루 배워야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구체적인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 탐색을 위해 구태 학점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준비를 위한 학점제는 어떨까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직업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전공을 위한 예비학습으로 진로 준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전공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서 전공할 과목을 집중해서 수강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할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만 집중적으로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수업은 문학, 철학, 각종 인문사회과학, 어학 등을 고루 들어야만 대학에서 제대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개인적인 독서나 탐구 활동으로 충분한 것이지 학교 교육까지 특정한 과목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영역에 집중한 4차 산업혁명 담론과도 모순됩니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융합 능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직업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특정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담론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여러 영역으로 전이가 가능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듯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가 실제적 도움도 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배우는 것이 교육적인가요? 한국의 교육과정은 실제로는 입시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입시의 중심 과목인 수학과 영어 몰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의 형태는 대부분 입시 준비에 알맞은 주입식 교수와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시 준비를 위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진도 빼기에 바쁩니다. 소수만 따라오고 대다수는 수업에서 배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뜻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인간적이고 교육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학점제 도입의 근거로 대학 진학의 뜻이 없는 학생들까지 왜 강제로 수학을 공부시켜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시 준비, 특히 수능 준비에 매몰된 교육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지 학점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은 보편 교양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직업이나 전공을 준비하기 위한 특수한 역량이나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고 건강한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편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은 무제한적인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 경쟁에서 승리를 위한 소외된 학습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의 경우 수업 참여도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결손의 장기화, 입시 대비를 위한 단조로운 주입식, 강의식 교육, 지루한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입시 대비를 위한 진도 빼기로 인한 학생 개개인의 발달 단계 무시 등등이 맞물려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입시 준비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의 도입, 즉 수업 혁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현실적입니다. 학점제만이 교사별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수업과 평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은 학점제와 관련 있다기보다는 대학 입시 제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수능 논술 수량 출제, 각종 연수의 지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과정 개혁,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교사 학습 공동체 구축 등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당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만 공부하겠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히 학업에 흥미가 적고 가정의 지원이 약한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달보다는 말 그대로 눈앞의 흥미를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불평등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또 다른 근거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수준별 분화의 필요성입니다. 이전 단계의 학습 결손이 향후 학습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는 과목인 수학이나 영어가 해당할 것입니다. 우선 수학이나 영어 등 일부 과목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미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수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점제를 하면 낙인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기존의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가 있고 수업은 다르게 하면서 평가는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한 반면 학점제는 낙인 효과도 없고 평가를 달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수준별이든 학점제든 성적에 따라 분류하여 집단화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누어 수업하면 수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기대와 달리 학습에 열리가 있는 학생들이 모인 수업과 학습에 열리가 부족한 학생들만 모인 수업으로 양분되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초, 중학교 단계에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개별 교육의 확대, 이질적 학생 간 협력 학습의 확대 등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영어 등의 교과목 난이도와 양을 적정화하는 것입니다. 수학과 영어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학습해야 할 양과 난이도 모두 지나칩니다. 또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울 정도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보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귀결되기보다는 학생들의 문화자본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 지역 수준 교육과정의 기초 위에서 학교에서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주체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상대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후반의 학생들은 결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력도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교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과 정서적으로 깊게 교감하고 학생의 의지에 적극 관여하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성인 이전의 교육 단계에서 긍정적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타인의 의지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대 후반에는 성인들보다 동료와의 관계로부터 훨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현재의 학교가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의 한계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육의 영역임은 분명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관계성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학교들이 대부분 거대 학교인 상황에서 학점제는 학교 내 교육 주체 간의 익명성을 더욱 강화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학점제 주창자들의 주장대로 타학교 수강, 지역기관 수강, 온라인 수강 등이 확대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극단적인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고립된 채 경쟁의 공정함만을 사회적 정의로 협소하게 수용합니다. 사회적 연대, 협력, 공동체적 삶 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마을 공동체의 붕괴,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인한 인격적 교류의 축소 등은 공동체의 경험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된 개인 간의 경쟁,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경쟁의 격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상호 협력과 연대의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급 해체를 가져올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삶을 더욱 개별화 고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급 공동체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로 학급을 새롭게 정립할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입시 교육 담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시 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역평형으로 너무 복잡하고 번잡한 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로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의 힘을 차분히 강화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분절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마치 혁신적인 교육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제도 충분한 교육적 고려보다는 그런 유행의 하나로서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고교 학점제의 현실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교사 수급과 학교 시설의 제한일 것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사실상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점제의 시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고교 학점제의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은 사실은 고교 학점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경우입니다. 제한된 교사들을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동일한 규격의 교실 여건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충분히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고교 학점제 주창자들은 고교연합형 지역사회 연계형 온라인 학점제 운영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를 연합해도 과연 학점제 운영이 가능한지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방식에 의하면 학년, 계열, 학급을 해체하고 말 그대로 학생 개개인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학은 그나마 학생들이 학과로 편제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훨씬 개방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매 학기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군의 수업을 얼마나 배치해야 할지, 교사 수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단기 고용의 강사풀을 대규모로 준비해야 하고 비정규직 교원들이 대거 양산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순회 교사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들의 담당 과목 수가 증가하면서 수업 준비에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학교 시설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강의실부터 소형 강의실까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교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학교를 완전히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쉬고 짐을 보관할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수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수강하는 현재의 시범 실시를 가지고 고교 연합형 학점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현재 연합형은 대부분 방과후나 휴일 수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평일 수업 중에 학생들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시의 전 단계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시킨 시범학교들에서 시간표 편성과 변동, 시험 운영, 학생들의 수업 참가 등의 학교 내의 활동의 관리 등 전반적인 학사 관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점제가 전면화되면 어려움은 훨씬 커질 것이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벽은 대학 입시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 준비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면 획일적인 국가표준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표준화 시험인 SAT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시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이 여전히 중요한 선발 기능을 담당한다면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오히려 지금보다 영수에 몰입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학교도 학부모와 학생의 압력에 의해 수능 준비 과목을 대거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의 선택에 의해 수업 집단이 형성되면 수업 집단 내 수준의 다양성 때문에 내신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 수업을 구성하는 모집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내신 성적을 입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절대평가 체제에서 내신이 입시 성적으로 활용된다면 교사들은 성적 부풀리기에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또한 각 수업별로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모집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 성적의 공정성에 대한 온갖 시비를 걸 것입니다. 결국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내신은 입시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내신을 억지로 입시 전형 요소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성적 잘 주는 교사의 과목이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대거 몰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국가 수준의 입시인 수능의 강화나 대학별 고사의 확대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은 두 가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 준비와 학교 수업이 분리되는 경우 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의 무력화와 사교육의 폭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은 대충하고 가정의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교학점제는 입시 준비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수업과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모이는 수업을 이원화되면서 교육과정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발본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고교학점제는 재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사고에 부여한 교육과정 자율성이 어떻게 입시 몰입 교육과정으로 변질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